말도 안 돼. 네가 내 목을 고친다고? My soul is shattered, my love. Why my voice echo in this hall? 강인성은 세계적인 성악가였습니다. 그는 5년 전 무대 사고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죠. 지난 5년을 단 한음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는데 9살짜리가 내 목을 고친다고? 강인성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는 보청기 없이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좋아. 정말 내가 노래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내게 주마.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은 한 달 전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 저택이었습니다. 5층 유럽식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른 아침 큰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택으로 아주 낡은 경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박순자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수아야, 조심해. 손녀 이수아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낡은 보청기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크다. 수아가 수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대저택은 처음이네. 여기선 뭐든 조심해야 해. 알았지? 메인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왔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애까지 데려왔어? 저 아이 귀에 낀 거 보청기 아냐? 귀도 안 들리나 봐. 순자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집사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박순자 씨죠? 네, 맞습니다. 저는 김 부장입니다.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가시죠. 2층 끝쪽 큰 방문이 열렸습니다. 강인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은 넓었지만 음산했습니다.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이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죠. 강인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표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청소부 박순자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인성은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아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왜 데려왔나? 죄송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 됐다. 강인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일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인성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저거 피아노지? 수아가 수어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인성의 목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아야, 인사해. 할머니의 말에 수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 강인성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계속 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아가 수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인성이 당황해서 김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청각장애 1급입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수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데? 김 부장이 당황한 얼굴로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 노래 들려주세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강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고 수아가 다시 수어로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 노래하는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합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수아야, 안 돼. 순자 할머니가 급하게 수아를 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하지만 강인성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귀도 안 들리면서 무슨 노래를 듣는다는 거야? 강인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O mio destino crudele perché dimentico. 오스트리아 빈의 국립 오페라 극장 무대였습니다. 만 명의 관객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거대한 콘서트홀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음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대 위 조명이 떨어진 겁니다. 으악! 그는 비명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조명을 목에 직격으로 맞고 큰 부상을 입었죠. 사고 후 그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그의 온몸을 휘감았죠. 회장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인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니 다들 나가게.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수어로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여기서 들려요. 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수아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으로 노래하시잖아요. 강인성의 눈이 빨개지면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제발 다들 나가.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급하게 수아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인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가슴을 흔드는지. 내가 마음으로 노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강인성은 자신도 모르게 목을 만졌습니다. 5년간 한 번도 정확한 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순자 할머니가 수아를 꽉 안았습니다. 수아야,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예요. 수어로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요.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수아가 특별한 건 알아. 하지만 저런 큰 어른한테 함부로 그러면 안 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강인성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를. 주방 쪽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회장님 화나게 만들었어. 저애 때문에 할머니도 곧 잘릴걸. 주방 아줌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래 못 버틸 거야.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발, 이 일만은 잃으면 안 되는데. 그날 밤 강인성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그 아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인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쪽으로 가서 먼지 쌓인 천을 확 걷어냈습니다. 5년 만이구나. 5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정말 끝이라면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강인성은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간 포기했던 것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무대, 관객들의 박수,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 모든 게 다 사라졌어. 하지만 그 순간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걸까? 작은 의문이 그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인성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했습니다.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됐어. 강인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보다 어제 그 아이, 어디 있나? 수아 말씀이신가요? 지금 데려와. 회장님, 무슨 일 때문이신지 여쭈어도 될까요? 그냥 데려와, 당장. 강인성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긴장한 얼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구석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애 참 얌전하네요. 새로 들어온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방 아줌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보기에만 그래요. 그녀는 괜히 냄비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회장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 뭐라고 했는데요? 노래 들려달라고 했대요. 주방 아줌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장님한테, 세상에. 순자 할머니가 굳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제 손녀 흉보는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흉본다고요? 주방 아줌마가 비웃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이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수아는 진심으로 회장님을 도우려고 했어요. 귀먹은 애가 무슨 도움을 주긴 줘요? 그때 김 부장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씨, 회장님이 수아를 보자고 하십니다. 주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 당장입니다. 수아가 그림책을 덮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수어로 표현했습니다. 저 할아버지한테 가볼게요. 수아야.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방 아줌마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네. 회장님이 화나셨으면 완전히 끝난 거야.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이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데려왔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가 들어섰을 때 강인성은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로 돌아선 채 등을 보이며 말했어요. 네가 어제 한 말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수아가 작은 손가락을 움직이며 수어로 표현했습니다. 김 부장이 통역을 위해 회장님 옆에 섰습니다. 강인성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어제 나한테 노래를 들려달라고 했지. 네. 어린애가 정말 웃기는군. 강인성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수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건 전국 최고 의사들이 내 목에 대해 내린 진단서야. 강인성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5년간 병원을 돌아다녔어. 결과는 전부 똑같았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복 불가능. 치료법 없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 강인성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내가 노래할 수 있다고 말한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는 손에 쥔 서류들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강인성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의사 선생님들 다 틀렸어요. 김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강인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강인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틀렸다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야. 수십 년간 공부하고 수만 명을 치료한 사람들이라고. 수아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열 손가락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의사는 몸만 보면 안 된다고요. 마음도 봐야 한다고. 그 말에 강인성이 비웃었습니다. 마음? 마음이 뭐가 중요해? 어린애가 당돌하기 짝이었구나. 순자 할머니가 급하게 수아를 뒤로 감쌌습니다. 수아야, 이제 그만. 하지만 수아는 할머니를 살짝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빠는 마음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였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고.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포기한다고. 강인성이 소리쳤습니다. 꼬맹이가 뭘 안다고. 내 목은 그냥 망가진 거야. 수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수아의 말에 강인성이 움찔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에서 슬픔이 보여요. 우리 할머니가 엄마 아빠 잃었을 때와 똑같은 슬픔. 강인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슬프든 기쁘든 내 목으론 노래 못해. 노래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수아의 말에 강인성이 멈췄습니다. 포기? 내가 언제 포기했다고? 할아버지는 매일 포기하고 있어요. 수아가 강인성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목한테 한 번도 노래하라고 말한 적 없죠? 강인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건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친구라고. 마음이 먼저 원하면 몸이 대답한다고. 강인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 부장까지 왜 나서는 건가? 제가 회장님 5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아노도 치지 않으셨고 음악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강인성은 바닥을 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아가 진지한 눈빛으로 강인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피아노 쳐보세요.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요. 수아가 먼지 쌓인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꼬맹아. 할아버지,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강인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섭다고?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해봤는데 안 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안 되면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질까봐. 강인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려 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닥칠 절망감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강인성은 그가 꽁꽁 숨겨둔 두려움을 정확히 들춰내고 있는 저 어린 아이의 눈빛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가. 나가라고 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급하게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수아야. 수아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수어로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 김 부장이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은 죽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인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목은 죽지 않았어요.
수아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강인성은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5년간 한 번도 노래를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포기해버렸으니까 이 아이 말이 맞을까? 작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 그 의심이 강인성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순자 할머니가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야, 괜찮니? 네, 할머니. 회장님이 무섭지 않았어? 아니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난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놀랐습니다. 우리 수아가 정말 특별하구나. 아빠가 그랬어요. 마음 아픈 사람은 화를 많이 낸다고. 그게 아프다는 신호라고.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자 주방 아줌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손녀딸 어떻게 됐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정말요? 주방 아줌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화 안 내셨다고요? 네. 운도 억식에 좋네요. 그녀가 심통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아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수아야, 정말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어? 네, 할머니. 어떻게? 수아가 들고 있던 책을 펼쳤습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이라는 심리학 책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할머니. 수아가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가슴도 아파요. 그래.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기쁘면 몸도 건강해진대요. 그럼 할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면 목도 나아진다는 거니? 아니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이 원하면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마음으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목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마음이 다시 원하게 해야 해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목한테 노래하라고 말하면 돼요. 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수아가 정말 똑똑하구나.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수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수아야.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강인성은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검은 피아노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한번 해볼까?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첫 소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노래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강인성의 손이 자신의 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느껴지는구나.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아는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애 어제 회장님한테 이상한 말 했다면서? 응, 쟤 완전 이상해. 직원들의 보내는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수아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란다.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늦게 수아가 강인성의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강인성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강인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의 분노는 없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할아버지가 외로워 보여서요. 강인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외롭다고? 네. 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간 날 저도 그랬어요. 수아가 강인성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누군가 보고 싶어 하죠? 강인성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건 너 같은 아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그녀는 수어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슬픈 사람은 혼자 있으면 더 슬퍼진다고요. 강인성이 처음으로 수아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니?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이었는데?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수아가 작은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마음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였고요.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강인성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노래했지. 와, 정말 멋있었겠어요. 응, 정말 행복했어. 지금은 왜 못하세요? 사고가 나서 목이 다쳤거든. 강인성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 음도 낼 수가 없어. 수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강인성의 목 근처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따뜻해요. 응? 할아버지 목 따뜻하다고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강인성은 수아의 작은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한 번만 해보세요. 뭘? 수아가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 피아노로 쳐보세요. 수아가 강인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피아노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할아버지가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는 거요. 수아가 자신의 손도 건반 옆에 올렸습니다. 저는 귀로 못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뭘 느낀다는 거야? 할아버지 마음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래 부르면 피아노가 떨려요. 그럼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강인성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수아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래요. 여기로도 들을 수 있대요. 강인성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아버지 대단한 분이셨구나. 수아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해볼까요? 지금은 안 돼. 강인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강인성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완강한 거부가 아닌 주저함이었습니다. 약속해요, 할아버지. 언젠가는 해보기로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강인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정말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수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강인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군. 따스한 햇살이 방 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김 부장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커튼을 열어놓으셨네요. 응, 오늘 햇살이 좋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김 부장이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15년간 이 집에서 일했지만 회장님께서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연 사람은
저 아이가 처음입니다. 강인성은 웃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다고? 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튼을 열지 않으셨잖아요. 강인성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5년간 커튼을 닫고 살았는데 수아를 만나고 밝은 햇살을 다시 보게 된 거였죠. 강인성이 창가로 갔습니다. 저 멀리 벤치에 수아가 보였어요. 그녀는 혼자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 아이가 외롭겠구나. 강인성은 스스로에게 흠칫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 그는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금 당장 수아를 데려와 주게. 수아가 강인성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전과 다른 분위기에 수아의 눈이 반짝였지요. 와, 방이 엄청 밝아졌네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가락으로 말했어요. 수아야, 너 정원에서 뭘 보고 있었니? 책이요. 수아가 들고 있던 책을 보여줬습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 어린애가 이런 어려운 책을 읽나? 이건 아빠 책이에요, 회장님. 책에 나온 그림 보는 게 재미있어요. 강인성은 수아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고 했어요. 수아가 책장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고치려면 마음도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수아가 뭔가 결심한 얼굴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피아노 쳐볼래요? 글쎄다, 오늘은. 강인성이 망설였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아가 강인성의 손을 잡고 피아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결국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수아는 그 옆에 서서 피아노 옆면에 손을 댔습니다. 할아버지가 건반 누르면 여기서 떨림이 느껴져요. 정말? 네. 한번 쳐보세요. 강인성이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느껴졌어요.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네. 여기가 따뜻하게 떨렸어요. 수아가 피아노 옆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차례예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보세요. 피아노 치시면서요. 강인성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노래의 첫 소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노래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노래 부르셨죠? 느껴졌어요.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피아노가 할아버지 마음이랑 같이 떨렸어요. 강인성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가 자신의 노래를 느꼈다니. 정말 느껴졌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슬픈 노래 부르시는 거 느껴졌어요. 강인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노래를 들어준 거였습니다.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말이죠. 할아버지, 울어요? 아니야. 강인성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뻐서 그래. 네 말이 맞았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가능하다니.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마음으로 노래 부르면 목도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소리가 날 거예요. 수아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 강인성과 수아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강인성은 건반을 치며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아는 피아노 옆면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울림이 느껴져요. 정말? 네. 할아버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강인성의 아들 강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민우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어떤 여자아이가 목소리를 치료한다는 헛소문요. 강인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수아가 날 돕고 있어.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애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날 이용한다고? 강인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목소리 고쳐준다고 하면서 아버지 믿음을 얻으려는 거예요.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강인성이 일어섰습니다. 넌 5년 동안 뭘 했어? 한 번이라도 나한테 희망을 줬어? 아버지, 넌 내 재산만 신경 쓰면서 나는 방치했잖아. 강인성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내 아들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지?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기록이야. 내가 죽기도 전에 이미 재산분할 계획을 세웠더구나. 아버지, 그건 뒷방 늙은이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죽기도 전에 재산 나눠 먹을 궁리를 하다니. 강인성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신 그 아이 흉보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가라. 민우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이를 갈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그가 아니었죠. 며칠 후 민우는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 필요 없어. 아버지가 혹시 착각하시는 거면 어떡하시려고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전문가한테 확인받으셔야죠. 강인성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의사가 강인성의 목을 검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군요. 성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뭐라고요? 민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5년 전에는 부분 손상이 심했던 성대인데 지금 보니 30% 정도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5년 전에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저도 믿기 어렵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의사가 강인성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응, 아주 특별한 치료를 받았지. 강인성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주방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도련님, 왜 부르셨어요? 아줌마, 나 부탁이 있어요. 민우가 두툼한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 청소부 모녀 좀 내쫓아 주세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아버지가 저 여자애한테 넘어가고 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재산을 다 빼앗길지도 몰라요. 민우가 돈봉투를 주방 아줌마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줌마가 10년 넘게 여기서 일했는데 쫓아낼 방도 좀 찾아봐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할머니가 제 발로 나가 떨어지게 해볼게요. 다음 날부터 주방 아줌마의 텃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순자 씨, 오늘 청소 엉망이었어요. 어디가 부족한가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택 바닥 전체에 먼지가 그대로예요. 1층부터 다시 쓸고 닦아요. 순자 할머니는 다시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방 아줌마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기 접시들 제대로 안 닦였어요. 다 다시 하세요. 주방 바닥도 지저분하고 이렇게 대충 할 거면 그만둬야지 순자 씨. 주방 아줌마의 괴롭힘과 폭언은 점점 심해졌고 할머니는 반복되는 노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는 수아는 하루 종일 슬펐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할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죠. 강인성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매일 수아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아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강인성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잘 계시고 수아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봐. 강인성이 수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 주방 아줌마가 자꾸 혼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계속 다시 청소하라고 하고 우리 곧 쫓겨날 것 같아요. 강인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주방 아줌마가 쫓겨나기 전에 나가라고 했어요. 강인성은 김 부장 쪽을 보았습니다. 주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김 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주방장 강 씨가 박순자 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민우 도련님이 뭔가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함부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강인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장 주방 아줌마 불러. 10분 후 주방장 강 씨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인성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박순자 씨를 왜 괴롭히는 거요? 괴롭힌다뇨? 그저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강인성이 일어섰습니다. 민우한테 돈 받았지? 주방 아줌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지금 나가게. 주방 아줌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인성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일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동료를 괴롭히다니. 오늘 나가게, 당장. 주방 아줌마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인성은 순자 할머니와 수아를 불렀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부로 주방장 강 씨를 해고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박순자 씨를 새로운 주방장으로 임명합니다. 저를요? 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인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시니까요. 그리고 수아야. 네, 할아버지.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강인성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참지 마.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아가 강인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한 2주가 지났습니다. 강인성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소리 내볼까요? 강인성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두려웠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작은 소리라도 괜찮아요. 강인성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음이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나온 노랫소리였습니다. 강인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목에서 소리가 났어요. 수아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강인성도 울고 있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모든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아야, 내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그날부터 진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강인성은 매일 조금씩 소리를 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음만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음, 세 음. 수아는 매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크게 나왔어요. 정말? 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강인성은 짧은 멜로디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노래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정말 목소리가 돌아오시는 건가요? 다 수아 덕분입니다. 강인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의사를 불러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정밀하게 성대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얼굴에 점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어떻습니까? 70%까지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무대에 다시 설 수 있을까요? 강인성이 물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의사가 강인성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치료를 받으신 겁니까? 마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인성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했더니 목도 따라 회복됐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신의학이군요.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네, 이 아이가 저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떠났습니다. 강인성은 수아와 순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인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아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인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아니에요. 두 사람은 제게 5년간 잃어버렸던 걸 돌려줬어요. 희망을요. 수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됩시다. 강인성이 말했습니다. 네. 순자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 당신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없는 집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 부부 잃고 혼자 손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강인성이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삽시다. 수아가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 된 거예요? 그래, 수아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이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강인성의 컴백 무대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는 날이었죠. 객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뒤쪽에 그의 아들 민우가 복잡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인성이 무대 중앙에 서자 수천 개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강인성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년 전 저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강인성이 맨 앞줄에 앉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인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야, 일어나 줄래?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제 생명의 은인 이수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계신 분은 수아의 할머니 박순자 씨입니다. 순자 할머니도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수아에게 바칩니다. 강인성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And so we rise beyond the stars, forever free. 목소리가 공연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5년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노래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인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후 어느 봄날 강인성과 수아는 정원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선물이 있어. 네 귀를 고쳐줄지도 모르는 세계 최고의 의사를 찾아냈어. 독일 베를린에 계시는 분이야.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해주고 싶어. 두 사람은 의사의 희망적인 답변을 듣자마자 독일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어린 몸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곁에 있어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수술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수아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인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들려요. 수아가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강인성은 수아를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거실에서 강인성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노래 불러줄게. 네. 수아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노래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 수아야. 저도 고마워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따스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